예, 저희는 이제 정규 공간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정규하고 정규를 곱했을 때 정규가 안 될 수도 있다에 대한 예제를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하한 이상이 이제 T4가 되는 공간이다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 이제 저희가 조금 이따 이제 확인할 내용이 이제 하한을 두 개 요 곱한 공간이 이제 정규가 아닌 거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T4를 확인했다라는 내용은 이제 정규도 확인을 사실 아까 한 거고, 그래서 하한 공간 하나를 보면 이제 정규 공간이 되는 공간이고, 그 하한과 하한을 곱하면 이제 정규하고 정규가 곱해져 있는 꼴인데 정규가 안 되는 걸 저희가 바로 이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규하고 정규를 곱했을 때 정규가 안 되는 예제 상황이 된다. 이제 그걸 지금 이어서 확인을 할 거고, 결국 얘가 정규가 아닌 걸 확인했다라는 거는 사실 뭐 T4가 아닌 걸 또 확인한 거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얘가 이제 그 정칙은 되는 공간이어서 얘가 각 하나씩 보면 이제 정칙이 되는 T4, 뭐 T3 정칙이 다 되는 공간이고, 그리고 정칙과 정칙을 곱하면 또 정칙은 되는 공간이, 그래서 이제 뭐 정칙은 되는 공간이고 정규는 안 되는 공간이고, 사실 뭐 T3는 되는 공간이고 T4는 안 되는 공간이, 그래서 저희가 하한이 두 개 곱해져 있는 공간이 정규가 아니다 일단 증명을 할 건데, 그게 뭐 T3가 되면서 T4가 안 되는 뭐 예제를 보는 거랑도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정규하고 정규를 곱했을 때 정규가 안 되는 예제를 보는 거이기도 해요. 어쨌든 저희가 하한과 하한을 곱한 게 정규가 아니다, 요거를 좀 확인하려고 해요. 지금 하한과 하한을 곱한 공간이 정규 공간이 아니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하는 게 지금 가로 2번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예제는 정규하고 정규를 곱했을 때 정규가 아닌 예제이기도 하고 T3가 되면서 T4가 안 되는 예제이기도 하다. 어쨌든 정칙과 정칙을 곱하면 정칙이 되고 T1과 T1을 곱하면 T1이 되고 T3하고 T3를 곱하면 T3가 돼요. 그래서 하한과 하한을 곱한 건 뭐 T3가 돼요. 예. 저희는 이제 정규가 아니다,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고, 이제 정규 공간이다 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모순 얘기를 하면서 정규 공간이 아니다, 이걸 지금 증명하려는 거고,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여기 L이라는 집합을 이용하는데, 저 L이라는 집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 한번 확인하고 온 적이 있는데, 지금 요 L이라는 집합은 요 선상에 있는 점이 모여져 있는데, 우선 요 L이라는 집합은 요 하한을 두 개 곱한 공간에서 패집합이다. 예. 어쨌든 하한을 두 개 곱했을 때의 기저 형태는 이런 기저 형태들을 이제 곱한 모양이 이제 저 하한 곱하기 하한의 기저 형태고, 사각형 모양이면서 점선, 실선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 점이 없는 쪽이 점선, 여기 점이 없는 쪽이 점선, 점이 있는 쪽이 실선, 실선. 그래서 하한 곱하기 하한 쪽에 있는 기저 형태가 여기 사각형 모양이면서 여기 실선, 실선, 점선, 점선, 이 모양이 지금 하한 곱하기 하한의 기저의 형태고, 결국은 요 L이 패집합이다 라는 걸 확인하려면 밖에 있는 점을 줄 때마다 안 만나는 기저를 찾아봐야 돼. 근데 이제 L이라는 데서 밖에 있는 점을 꺼내올 때마다 이런 기저를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밖에서 점을 어디서 꺼내놔서 시작을 하더라도 만나지 않는 기저가 항상 찾아져요. 그게 패집합인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L은 저 하한 곱하기 하한이란 공간에서 이제 패집합이 맞고, 그 다음 이제 L쪽에다가 상대 이상을 정의하게 되면 결국 이 L쪽에 있는 모든 단점 집합이 이 기저하고 그래서 기저 형태하고 L이라는 게 딱 한 점만 교집합이 생기도록 하는 게 항상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L에 있는 각각의 점들이 다 이제 계집합이다. 그래서 L에 있는 모든 단점 집합이 계집합이다. 이제 이산 이상이다. 예. 그래서 이 L이라는 곳에다가 상대 일상을 정의한 건 이산 이상이 되고, L이라는 거는 전지 공간에서 패집합이 항상 되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은 사실 확인하고 온 적이 있어요. 이제 이 내용을 좀 이어나가 볼 거예요. 어쨌든 L은 지금 이산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L에서 부분집합을 뭘 갖고 와도 뭐 다 계집합, 다 패집합이 돼요. 이산 이상이니까. 그래서 L에 있는 집합을, L에 있는 부분집합을 뭘 갖고 와도 다 패집합이. 이런 L 빼기 A도 여기 L의 부분집합이고, 어쨌든 뭐 얘도 그렇고 다 뭐 개패집합이 다 돼요. 우선 패집합이 돼요. 어쨌든 이산 공간이니까 뭐 당연히 패집합이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 부분 공간에 있는 패집합이 전체 공간의 패집합이냐, 역시 그건 일반적인 내용은 아닌데, 이 L 자체도 또 전체에서 또 패가 되니까, 예. 그래서 전체 공간에서 L이 또 패집합이 되니까 부분 공간에서 패가 되는 저 집합들이 전체 공간에서도 패집합이 돼요. 예. 그래서 부분 공간에서 패집합이 되고, 저 L도 전체에서 패집합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체에서도 패집합이 된다. 물론 얘네들은 당연히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공간에서 만나지 않는 패집합들이, 그럼 전체가 정규라는 가정을 이제 이용할 수 있어요. 이제 정규라는 가정이 있으니까 만나지 않는 이런 전체 공간의 패집합들에 대해서 뭔가 GH들이 존재해야 돼. 예. 물론 이제 L 자체가 어떤 선의 모양이고 거기에 부분집합이니까 물론 선의 일부분으로 그리는 거겠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도록 그냥 A하고 L 빼기 A를 그냥 이런 그림으로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A하고 L 빼기 A가 전체 공간에서 패고 전체 공간이 정규이기 때문에 결국은 G하고 H가 존재해요. 그래서 얘를 덮고 얘도 덮고 만나지 않는 G하고 H가 존재하는데, A에 의존하면서 얘가 존재해서 첨자에다가 A를 적어서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주어지면 거기에 맞는 G하고 H가 생긴다. 예, 그래서 이제 만나지 않는 패고 정규 얘기를 적용하면 뭐 각각에 포함하면서 서로 만족하는 이런 G하고 H가 존재한다. A가 주어질 때마다 이런 G하고 H가 이제 A에 의존해서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D라는 집합은 이제 X도 유리수고 Y도 유리수여서 이제 유리수를 두 개 곱한 집합이 D인데, 저희가 이제 모순을 얘기하는 상황을 지금 이 함수에서부터 좀 보시면 되는데, L의 멱집합과 D의 멱집합 사이에 어떤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한 다음에 그 함수가 단사인 거를 보이면 이게 모순이 된다.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수가 단사가 된다라는 거는, 만약에 유한집합이면 정의역의 온소가 만약에 10개고 공역이 어떤 유한집합이면, 그리고 함수가 단사면 공역의 온소는 10개 이상이어야 돼요. 뭐 유한집합이면 그런 게 성립해야 되고, 지금처럼 무한집합이면서 함수가 또 단사라면 농도가 정역의 농도하고 공역의 농도가 뭐 같거나 뭐 더 크거나 해야 돼. 근데 지금 L과 D의 농도 상황은 농도 표시를 잠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은 아까 여기 이제 직선상에 있는 걸 모은 거고 비가산 집합이에요. D 같은 경우는 뭐 가산을 두 개 곱했기 때문에 가산이에요. 그래서 얘는 가산이고 얘는 비가산이고 농도가 L쪽이 커요. 그러면 이제 그 멱집합의 농도도 L의 멱집합하고 D의 멱집합도, L과 D의 농도가 L이 크기 때문에 멱집합들의 농도도 L의 멱집합의 농도가 커요. 그래서 실제로는 농도가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둘 사이 어떤 단사함수가 생기고 나면 농도가 이쪽의 농도가 크거나 같은 상황이 돼요. 그러면 얘하고 모순이에요. 얘가 농도가 큰 건데 단사함수가 생기고 나면 이쪽의 농도가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 농도하고 모순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단사함수가 생기면 그게 바로 모순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뭔가 함수가 여기 정의되어 있는데 그게 단사인 걸 보이면 농도 얘기에서 모순이 완성되고, 결국은 이제 가정이 잘못됐고 이제 증명을 완성하게 돼. 이제 단사가 되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좀 보이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함수가 정의되는 형태를 보면 지금 A를 보내는 상황이 혹시 공집합이면 공집합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뭐 L 전체를 꺼내왔으면 이제 D 전체로 보내는, 그래서 뭐 공집합 길이 전체 집합 길이는 뭐 대응관계를 준 거고, 일반적인 A에 대해서 정의되는 상황을 보시면 A가 주어지면 거기에 의존하는 G하고 H가 나오는데 A에 의존해서 나오는 요 G하고 저 D를 교집합을 시킨 걸로, 여기 나와 있는 D와 A에 의존해서 생기는 G를 교집합한 걸로 보내는 걸로. 어쨌든 D하고 교집합을 시켰다는 얘기는 D의 부분집합이 맞는 거죠. 어쨌든 이제 요 A에 의존해서 나오는 G와 D를 교집합한 걸로, 그래서 D의 부분집합 중에서 이런 집합으로 대응을 준다. 이게 지금 F의 정의인데 저희는 단사인 걸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뭐 뒤에 나올 내용을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뒤에 페포를 구하게 되면 그럼 곱한 집합의 페포를 구하는 거는 페포를 구하고 곱한 거랑 같고, 물론 이제 하한 공간에서 Q의 페포를 찾는 건데 역시 전체 집합이 나와요. 그래서 얘도 전체가 나오고 얘도 전체가 나오고 D의 페포가 전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D는 조밀 부분 집합이에요. 뭐 뒤에 이제 쓸 내용 중에 D의 조밀성도 쓸 건데 뭐 페포를 각각 구해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D는 조밀 부분 집합이다. 예. 그 다음에 저희는 함수가 단사인 거를 보이기 위해서 A하고 B가 다르면, 그러니까 좀 뒤로 먼저 가보시면 이제 A하고 B가 다르면 FA하고 FB가 다르다. 그래서 단사다. 이렇게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가 다른 집합으로 꺼내놓은 상황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집합 전체집합이 아닌 다른 집합 A, B를 지금 갖고 온 상황이고, 그럼 다른 집합이면 A 빼기 B가 공집합이 아니거나 B 빼기 A가 공집합이 아닌데 뭐 일반성을 잃지 않고 A 빼기 B가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이 정도의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하고 B를 뺀 게, A에서 B를 뺀 게 공집합이 아닌 상황이고, 그래서 B에는 없고 A에는 있는, 그래서 B에는 없고 A에는 있는 이런 원소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Z라는 원소가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Z는 A에 있고 결국은 Z는 GA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Z는 지금 B에 없어요. 그래서 B에 없는 Z고 결국은 L 빼기 B에 지금 Z가 있어요. 어쨌든 이쪽에서도 이제 G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B에 의존하는 GB하고 HB가 서로서 조건까지도 만족하는 애가 역시 나타나요. 요 B에 의존하는 G하고 H가 나타나고, 어쨌든 Z의 위치는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G는 뭐 A를 포함하고 있고, Z도 여기 GA에 들어가 있고, Z는 이제 B에 없었기 때문에 L 빼기 B에 들어가 있고, 여기 L 빼기 B를 포함하는 HB 안에도 Z가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Z는 GA에도 들어가 있고, Z는 HB에도 들어가 있어서 HB하고 GA는 뭐 Z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얘도 Z를 갖고 있고, 얘도 Z를 갖고 있어서 교집합은 이제 공집합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제 D의 페포가 전체인 거를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든 조밀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얘는 조밀 부분 집합이고, 얘는 공집합이 아니고, 물론 계집합을 교집합한 것도 계집합이고, 그래서 얘는 조밀한 집합이고, 얘는 이제 공집합이 아닌 어떤 계집합이. 그래서 계집합하고 조밀집합은 항상 만나야 돼요. 그래서 조밀집합과 계집합은 항상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교집합한 곳에도 원소가 있어야 된다. 뭐 그 원소의 이름을 그냥 W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교집합한 곳에는 원소가 분명히 있는데 그 원소의 이름을 지금 W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저 W가 FA에는 있다, 그리고 FB에는 없다. 이걸 확인하고 나면 결국은 W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집합이 당연히 다르다를 확인한 거가 돼.
이게 다르다라는 걸 확인한 게 단사인 걸 확인한 거가, 결국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W의 지금 상황이 지금 다르다에 대해서 확인하면 돼. 어쨌든 W는 3개를 다 교집합한 곳에서 나타난 W고, 3개를 교집합하고 2개를 교집합하면 당연히 포함관계가 있어. 그래서 2개 교집합한 것 안에 지금 W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FA의 정의가 A에 의존해서 나오는 G하고 D를 교집합한 게 FA로 보낸 곳이고, 어쨌든 FA 안에 W는 들어가 있다. W가 여기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W는 여기 HB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W예요. W는 지금 HB 안에 들어가 있다. 여기 3개를 교집합한 곳에 있으니까 뭐 여기 HB 안에도 지금 W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W가 요 HB 안에 들어가 있으면 GB에는 당연히 들어갈 수 없죠. 만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는 만나는 게 아니니까 결국 여기에 들어간 W면 만나지 않는 GB 쪽에는 당연히 안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당연히 GB 쪽에 안 들어가 있는 W고, 그러니까 B를 보내진 상황은 B에서 나오는 GB하고 D를 교집합한 게 B를 보내진 상황인데, 여기 GB 쪽에 없으니까 교집합한 곳에도 당연히 없어요. 결국 FB 안에 W가 없다 해요. 결국은 이제 W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겼고 집합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A, B가 다르면 이 FA하고 FB가 다르다. 이제 단사하다. 단사를 보였으면 이제 정역하고 공역에 대한 농도가, 공역득의 농도가 뭐 크거나 같거나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얘가 L이 비가산, 이제 D가 가산이어서 농도가 L과 D의 농도는 L이 더 크고 먹집합의 농도도 이쪽의 농도가 커야 돼. 그래서 모순이다. 이게 모순 나오는 얘기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단사가 확인되고 나면 모순이 확인된 거예요. 모순을 확인했으니까 정규 공간이라는 가정이 잘못됐고 정규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뭐 하한과 하한을 곱하면 정규 공간이 아니다. 하한 하나는 정규예요. 그래서 하한 하나는 정규고 2개 곱하면 이제 정규가 아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얘는 정규고 정규 곱했지만 얘는 정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얘는 정측이고 2개 곱하면 이제 정측이고, 그래서 얘는 뭐 T3가 되고 이 곱한 것도 이제 T3가 되고, 그래서 이 곱한 공간은 T3이면서 T4가 또 안 되는 예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하한과 하한을 곱한 게 T3가 되면서 이제 T4가 안 되는 예제인데, 여기 다음 보기도 T3가 되면서 이제 T4가 안 되는 뭐 비슷한 형식의 예제를 하나 더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여기에 지금 가로 1번하고 이제 가로 2번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떤 계집합이 정의되어 있고 가로 1번 내용하고 가로 2번 내용이 성립하는 것까지만 좀 보고 나머지는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기에서 지금 계집합의 형태를 보시면 지금 여기 2가지 형태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집합을 보시면 지금 뭐 y가 이제 0 이상인 그러니까 이쪽 윗부분이에요. 지금 저기 전체 집합이 여기 그냥 x축 기준에서 x축 포함해서 그 위쪽 부분, 그게 지금 저희 전체 집합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제 기저의 형태가 지금 2가지 형태가 제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여기 y좌표가 이제 0보다 컸을 때, 여기 볼의 중심의 y좌표가 이제 0보다 컸을 때 그 볼하고 이 x하고 이제 교집합한 것들이 지금 기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열린 원판들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열린 원판들 이렇게 올려놨을 때 교집합을 시키게 되면 여기 실선되고 여기 점선이 되는 원의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요 볼하고 x하고 이제 교집합을 시키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형태. 아니면 원이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떠 있으면 당연히 교집합을 시켰을 때 이런 꼴도 물론 나와요.
그래서 그냥 뭐 보통의 그냥 원의 모양을 띠는 거, 아니면 여기가 실선이면서 나머지가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원의 모양 형태들. 그래서 교집합을 시키다 보면 이런 모양, 뭐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저가 이제 그렇게 생긴 애들이 있고,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기저를 보면, 그래서 뭐 이런 형태 말고 또 다른 형태의 기저는 여기 이제 말로 쭉 써져 있는 걸 이제 그려보시면 이런 형태예요. 여기 점이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원의 모양으로 띄고 있는,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1번 형태에서 뭐 말한 기저도 있고, 이제 여기 점이 하나, 그러니까 사실 접하는 형태의 원을 그리면서 접점에 해당하는 점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판 모양에다가 접하는 형태의 원판 모양에다가 이 접점까지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요 점까지가 들어가 있는 요런 기저들. 그래서 기저를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린 그림하고 지금 그린 요런 그림들이 기저로 되어 있는 그런 위상 공간. 저희는 이제 가로 1, 2번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가로 1, 2번이 여기 X축 집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X축 집합을 지금 그냥 L이라고 썼을 때 이게 지금 뭐 패집합 얘기를 가로 1번에 하고 있는데, 뭐 밖에 있는 점을 줄 때마다 그냥 안 만나는 기저가 얼마든지 찾아져요. 밖에 있는 점을 줄 때마다 안 만나는 기저가 찾아져요. 그게 뭐 패집합이다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L쪽에다가 이제 상대 이상을 주게 되면 이산 이상이다가 가로 2번에 나와 있는데, 결국은 여기 요런 기저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요런 기저를 가지고 오면 그래서 이런 기저하고 L에 대해서 교집합이 딱 단점이 남게 하는 이런 기저들이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상에다가 상대 이상을 정의하면 이산 이상이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1, 2번 내용만 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예제는 제가 이제 증명은 생략하고 가지만 T3가 되면서 T4가 안 되는 또 예제다. 뭐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정규 공간에 이제 부분 공간은 정규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가 정규였을 때 부분 공간이 정규가 되느냐, 조금 이따 이제 반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정규의 부분 공간이 정규냐, 이제 성립하는 내용이 아니고, A가 패집합이면, A가 전체에서 패집합이면 그건 또 성립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A가 전체에서 패집합이면 이게 성립하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립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럼 이제 반례 상황도 이따가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어쨌든 이제 명제 자체가 이제 반례가 있는 거고, 당연히 증명이 안 되는 명제예요. 그래서 지금 증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곳을 좀 체크해 보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증명하는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전체는 지금 정규 공간이고 부분 공간이 정규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A 공간에서 F1하고 F2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A 공간에서 만나지 않는 뭐 패를 두 개 꺼내와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 공간에서의 패가 전체에서 패라는 보장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전체에서 뭐 전체에 있는 패하고 교집합 표현으로 된다. 전체에 있는 K2라는 패하고 교집합 표현으로 된다. 그래서 적당한 전체 패가 이런 K1이 있어서 교집합한 부분이 정확하게 F1이 되고, 또 전체에서 어떤 K2라는 패가 있어서 교집합을 시키고 나면 정확하게 F2가 되는 전체 공간에 어떤 K1하고 K2라는 패가 있게 된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K1하고 K2가 이제 뭐 전체에서 패고 K1하고 K2가 이제 뭐 만나지 않고 해서 뭐 지금 여기 이제 서로서 조건까지도 이제 만족하는 뭐 그런 전체 공간에 지금 K1하고 K2가 있고 정규 얘기를 쓰면서 증명을 이어나가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K1하고 K2는 서로서란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F1보다는 조금 더 큰 집합이고 F2보다는 조금 더 큰 집합인데, 그리고 F1하고 F2는 만나지 않는 것도 다 맞는데 얘보다 더 큰 K1과 얘보다 더 큰 K2는 만날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K1하고 K2가 서로서라는 조건을 보장하는 내용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서로서라는 보장을 할 수 없고, 사실 서로서라는 보장만 되면 정규 얘기를 써내려가면서 증명이 가능한 게 맞는데, 여기 K1과 K2의 서로서라는 보장을 할 수 없고, 그럼 그 뒤로 내용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증명 과정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저 K1과 K2가 서로서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뒤로 내용을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대 이상을 정의할 공간 자체가 전체에서 폐가 되는 상황이면 증명이 자연스럽게 되고, 사실 뭐 증명이 글로 써져 있지만 그래서 전체가 이제 만약에 정규고 A가 전체에서 폐가 되면 이제 부분공간도 이제 정규다. 뭐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시작은 A 공간에서 이제 F1하고 F2를 이제 꺼내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A 자체가 지금 전체에서 이제 폐가 되는 상황은 이게 전체의 폐예요. 그럼 이 F1도 전체에서 폐고 F2도 이제 전체에서 폐예요. 그래서 이 F1과 F2가 이미 전체에서 폐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뭔가 K1하고 K2 자체가 올 필요도 없이 그냥 얘가 전체에서 폐고 얘가 전체에서 폐고 이미 서로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로서고 뭐 만나지 않고 폐고 다 되니까 이제 전체 정규 얘기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적당한 G1과 적당한 G2가 이제 존재한다. 예. 결국 이 G1하고 A를 교집합한 거를 A의 개로 가져가고 G2하고 A를 교집합한 걸 역시 A의 개로 가져가서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체 공간에서 결국은 사용할 수 있는 계집합들을 그대로 이제 찾아와서 쓰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A 공간에서의 계집합을 얘하고 A를 교집합한 거, 얘하고 A를 교집합한 걸 쓰시면 돼. 예. 결국은 여기 증명 과정에서 그냥 F1하고 F2가 전체에서 그대로 폐가 되는 상황을 증명 과정에서 쓰고 있어요. 그게 A가 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그대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정규 공간에 부분 공간이 정규라는 보장은 없지만 A 자체가 폐가 되면 그 내용이 성립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체가 정규일 때 부분 공간이 정규가 안 되는 뭐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점 집합에 이 위상이 주어져 있고, 지금 전체 공간의 정규성을 좀 확인해 보시면, 이제 폐를 확인해 봐야겠죠. 타우의 패들을 확인하면, 그럼 이제 공집합 전체 집합 있고, 이제 나머지들을 써보면, 이제 A의 여집합, 이제 AB의 여집합, 그 다음에 AC의 여집합, ABC의 여집합. 그래서 이제 타우에 있는 패드를 보시면 뭐 전체 공집합 말고는 이런 형태의 패드들이 있는데, 지금 패드를 보시면 다 D가 있어요. 물론 전체에도 D가 있고, 그래서 공집합이 하는 패가 총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 어떤 2개를 가지고 와도 다 D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규 얘기를 만족한다. 예, 그래서 패집합들이 항상 만나기만 한다. 정규가 맞다. 예. 그래서 가로 1번의 정규성을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부분 공간의 이제 정규성을 확인하려면 뭐 A 공간에 있는 계집합들은 지금 A가 저기 ABC 집합이고 그 집합들을 다 시킨 것들. 그래서 ABC하고 A를 교집합한 A도 있고, ABC하고 AB를 교집한 AB가 있고, ABC하고 AC를 교집한 AC가 있고, 뭐 나머지는 그대로 A고,
이게 A 공간에 있는 계집합이고 A 공간에 있는 폐집합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정규성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려면 폐집합 중에서 만나지 않는 폐집합을 꺼내놓고 시작을 할 거고, 여기서 만나지 않는 폐집합이 요거 두 개가 있어요. 얘하고 얘가 만나지 않는 폐예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 폐집합을 꺼내올 만한 건 사실 이거밖에 없고, 결국은 이런 F1, F2에 대해서 각각을 덮고 서로서가 해결되는 그런 계집합이 있는가를 봐야 돼. 그럼 여기 있는 계집합들 중에서 적당한 애들을 뭐 가지고 가서 서로서를 해결하는 게 있나 봐야 되는데, 여기 계집합들을 보시면 다 A가 있어요. 그래서 다 A가 있으니까 계집합을 여기서 뭘 갖고 오고 뭘 갖고 와도 그 계집합들끼리는 만나야 돼요. 어차피 어떤 계집합을 갖고 와도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만나지 않는 계집합을 못 찾아요. 그래서 정규가 안 된다를 확인한 거가 되죠. 그래서 전체는 정규가 맞다를 확인했고, 이 부분 공간은 정규가 아니다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정규 공간의 부분 공간은 정규가 안 되는 이런 예제가 있다. 그래서 정규의 부분 공간은 정규 안 되는 이런 예제가 있고, A 자체가 전체에서 폐가 되면 성립한다. 그 다음에 다음 정리가 이제 거리 공간은 T4가 된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거리 공간하고 같은 공간이고,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도 거리 공간이에요. 결국은 저 정리 내용에 의하면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은 거리 공간이고 뭐 T4 공간이고 해요. T4가 됐으니까 뭐 T3, T2 뭐 다 되는 공간이고, 결국은 뭐 정직 정규도 다 되는 공간.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이 정직하고 정규가 뭐 된다 이제 말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거리 공간이면서 T4 뭐 정직 정규 다 되는 공간. 어쨌든 다음 정리가 거리 공간은 T4가 된다. 뭐 거리 공간은 뭐 T2가 되는 내용이 앞서서도 있었고, 뭐 T1까지는 뭐 그대로 이제 되는 상황이 맞고, 이제 정규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거리 공간은 정규 공간이다.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A, B를 폐집합이면서 만나지 않는 A, B를 이제 꺼내놓고 시작했어. 그래서 만나지 않는 A, B를 이제 꺼내놓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각각의 A에 대해서 A하고 B가 만나지 않으니까 A는 이제 B에 없어요. 그래서 B는 폐고 거기에 없는 점이에요. 폐고 거기에 없는 점이니까 적당히 뭐 만나지 않는 기저가 역시 존재한다. 그래서 A는 폐고 저 A는 밖에 있는 점이어서 적당한 이제 기저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거리 공간이니까 이제 볼이 기저고, 그러니까 적당한 반지름이 존재한다. 만나지 않게 하는 적당한 반지름. 물론 A에 의존해서 이런 반지름들이 계속 생긴다.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돼요. 이제 B에 있는 원소들은 결국 A에는 없는 거고, 결국은 A는 폐고 B는 거기 밖에 있는 점이어서 결국 A하고 만나지 않는 역시 뭐 기저, 볼이 존재한다. 결국 이 만나지 않는 볼이 존재하고 역시 반지름 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B에서 의존하는 반지름 RB, A에 의존해서 나오는 뭐 반지름 RA가 다 존재한다. 어쨌든 만나지 않는 그런 기저들이다. 그래서 그 반지름을 뭐 반 나눈 반지름 볼들을 다 모은 거, 아까 그 반지름을 반 나눈 그런 볼들을 다 모은 거를 각 G하고 H라고 두면 어차피 점만 모아도 A를 커버하고 점만 모아도 A를 커버하니까 볼들을 모아오면 당연히 A, B를 커버해요. 그 볼들은 다 계집합이니까 합을 다해도 당연히 계집합이 돼. 그래서 뭐 계집합 얘기하고 뭐 포함하는 내용은 이제 당연한 내용이고, 저희는 이 G하고 H가 지금 만나지 않는다에 대한 확인을 하면 돼. 그래서 이제 혹시 만나는 상황에서 이제 부정해서 출발을 하면 결국은 교집합 안에 어떤 원소가 있다라는 상황이고, X는 G에도 있고 X는 H에도 있어. 그래서 결국 X가 여기 있으니까 X가 들어가는 적당한 볼이 존재하고,
x가 여기도 있으니까 역시 적당한 볼이 존재해요. 그래서 적당한 볼이 x를 갖고 있고 적당한 볼이 뭐 x를 또 갖고 있. 그래서 a가 중심점인 볼 중에서 갖고 있는 b가 중심점인 볼 중에서 x를 갖고 있는 이런 a, b가 당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때 a에서 나오는 반지름들과 b에서 나오는 반지름들이 있을 텐데 대소관계를 이렇게 둬도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반지름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라고 놨고 삼각부등식, 거리 공간에서 삼각부등식 성립을 해서 여기 x를 걸쳐서 거리 잰 거랑 a, b를 바로 거리 잰 거랑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이쪽의 값이 이제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a하고 지금 x하고의 거리는 결국은 이 거리는 반지름보단 작아야 되고 역시 x하고 b의 거리, 역시 점하고 중심의 거리도 이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고 그래서 물론 이제 등호도 없이 더 작게, 그래서 이 거리값이 반지름보다 등호 없이 작고 이 거리값이 이 반지름보다 이제 등호 없이 작다. 그래서 RB보다는 RA가 지금 더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를 RA로 바꾸면 이제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고, 물론 RA로 바꾸면 당연히 2분의 RA끼리 두 개 더하면 당연히 RA가 돼. 그래서 A하고 B의 거리를 재면 RA보다 등호 안 들어가게 더 작다. 그래서 등호 안 들어가게 이 거리값이 RA보다 작다. 그래서 A하고 B의 거리가 지금 RA보다 이제 등호 없이 작다. 결국은 이 볼 안에 이제 B가 들어온 거다. 그래서 이 볼 안에 지금 B가 들어왔는데 사실 이 볼들은 이 A에 의존해서 생기는 볼들은 B하고 만나는 게 전혀 없는 그런 볼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볼도 B하고 만나는 게 없는 그런 볼이에요. 그래서 여기 A에 의존해서 생기는 볼들은 B랑은 만나지 않는 거고 B에 의존해서 생기는 볼은 A하고 만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A에 의존해서 생기는 이 볼은 B하고는 만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B집합에 있는 원소를 갖고 있다는 거는 바로 모순이. 그래서 얘는 B집합하고 전혀 만나지 않는 건데 지금 B집합의 원소를 가졌으니까 모순이다. 그래서 이제 모순이 나와서 결국은 이제 G하고 H가 만나지 않는 것도 성립한다. 결국 요거까지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규 공간이 맞다. 그래서 이제 거리 공간은 정규 공간이 맞고, 물론 T1도 맞으니까 T4도 성립한다. 그래서 거리 공간은 T4 공간이다. 거리 공간이 T4 공간이고 거리 공간의 부분 공간도 T4 공간이다. 그래서 거리 공간의 부분 공간도 거리 공간이고 다시 그 거리 공간이 T4가 되니까 거리 공간의 부분 공간도 그대로 T4가 된다. 그대로 이제 거리 공간은 T4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확인한 거기 때문에 바로 따라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거리 공간끼리 곱한 것도 거리 공간이다. 저희가 그때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6장에서 이제 나와 있던 내용 중에 있었어요. 거리 공간끼리 곱한 것도 거리 공간이다. 그 다음에 하한 이상 공간은 이제 T4 공간인 거에 대한 확인을 아까 했었고, 저희가 이제 거리화 가능은 아니다. 만약에 거리화 가능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거리 공간이 되고, 거리 공간을 두 개 곱한 것도 이제 거리 공간이 되고, 이제 거리 공간이 되면 이제 T4가 돼야 되는데, 이제 하한하고 하한을 곱한 건 정규가 아니다. T4가 아니다. 아까 저희가 증명했던 내용이어서 결국은 거리 공간끼리 곱한 게 거리 공간이고 거리 공간이 T4 공간이다. 이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7.2.19도 그대로 성립한다. 그래서 하한 이상 공간은 거리화 가능이 안 된다. 거리화 가능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 공간이 되면 T4가 되고 T4는 T3가 되고 T3는 T2가 되고 T2는 T1, T1은 T0가 된다. 어쨌든 보통 이상 공간은 거리 공간이면서 T4, T3 정규 정칙 다 성립한다. 그래서 보통 이상 공간은 거리 공간, 일반적으로 거리 공간은 뒤로 다 성립한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업 중에 다룬 것 중에 이제 US 공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과제까지도 다 했지만 이제 T2는 US가 되고 US는 또 T1이 되고
일반적으로 이 역방향 쪽들은 다 성립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뭐 7장의 제일 마지막 명제가 이제 뭐 유한집합의 T1 이상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T1이라는 거는 모든 단점집합이 폐집합, 모든 유한집합이 폐집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 집합이 이미 유한집합이면 부분집합이 다 유한밖에 없고, 그럼 부분집합이 전부 다 폐가 된다. 모든 부분집합이 다 폐가 된다. 그럼 물론 이제 이산 이상이다. 그래서 뭐 마지막 참고 내용은 이제 T1에 대한 동치명제를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T1에 대한 동치명제로 모든 단점집합이 폐집합이다. 모든 유한집합이 폐집합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7장 내용이고, 저희가 8장은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